질문 6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을 성의 있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많아지고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보면 저에게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특이점이 발생되면 수익으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특이점이란 요소가 여러 가지인가요? 그리고 어떤 요소인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미수 신용을 절대 안 쓰시는지요? 저는 신용은 쓰지 않고 미수는 항상 쓰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 뒤부터 지금까지 미수는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에 깡통을 찼습니다. 계좌 공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1년 내내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깡통을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특이점이 오게 된 게 바로 제가 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왜 실패하는지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6편인가 7편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문제점이었고, 또 저의 문제점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올려드렸고, 그거를 좀 말로 들었을 때는 좀 쉽겠지만, 하지만 그게 또 생각대로 실천이 안 되거든요. 주식을 하고 있으면 그냥 수시로 매매하고 싶고, 손실을 보면 좀 충동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고, 그런 게 전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잘못을 하면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의 특이점은 계속 1년 동안 손실이 나다가 그런 행위들을 안 하게 되니까 갑자기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갑자기 손실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몇 개월 동안 나지 않으니까 단돈 10만원이라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손실을 입어야 되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잃지 않고 있으면 기회가 오겠죠. 그 기회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수익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계좌를 부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특이점이고, 제가 초반에 돈을 잃는 이유를 깨닫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이 바로 안 나도 됩니다. 그냥 손실만 안 나면 되기 때문에 손실만 안 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의 시장 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상승장에서 누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박스권장에서 시작을 하였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박스권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제가 주식을 시작한 뒤로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졌죠. 저는 이 구간 동안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면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계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매매가 소원해지는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계속 자리를 지키시나요? 종목이 없을 때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다가 보통 11시에서 1시에서 좀 지루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좀 세력들도 식사는 하고 와야 되니까 그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고, 저 또한 항상 점심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먹습니다.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진정된 종목이 있나 없나, 아니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핸드폰 MTS를 보면서 호가창을 확인하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계속 지켜보던 종목이 적절한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합니다. 보통 하루에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매수를 안 했더라도 이 종목은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매매할 가치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켜봅니다. 하루 종일 그래도 컴퓨터 앞에 있는 건 아니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뭐 물론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그냥 관심 종목이고 뭐고 그냥 매매를 안 합니다. 매매를 그냥 안 하고 만약 안 좋은 시장이 아니라면 어떤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매수해야 될 자리를 정해놓고선 이 가격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좀 보다가 좀 지루해진다 싶으면 그냥 소파에 가서 누워가지고 폰으로 그냥 호가창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하루 종일 컴퓨터에 호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약간 힘이 약한 12시부터 오후장까지 오후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자리를 계속 지키죠. 오전장에서는 계속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제 부랴부랴 나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 뒤로 뭐 괜찮은 종목이 괜찮은 자리를 준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컴퓨터에 앉아서 집중을 하고 아니면 진짜 매매할 게 없다.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폰을 가끔씩 보거나 뭐 종목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만 간간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시초가 매매에서 손절하는 방법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형성 중인 3분봉이 시초가를 조금만 이탈해도 손절. 저는 3분봉이 처음에 시초가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3분봉이 뜨면은 이렇게 시초가 처음에 3분봉이 뜨면 어떻게 손절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시초가가 뭐 이쯤에 잡혔다. 이게 시초가잖아요. 이 밑에가 5,940원이 시초가라고 치면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바로 오른다면 좋겠지만 바로 올랐다가 그냥 위에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바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는 정말 많은데 만약 올랐을 때 바로 내린다면 시초가를 못 지켜주면 저는 그때 바로 매도를 합니다. 웬만하면 바로 매도를 하고 만약 반대로 이 시초가에서 시작해서 그냥 오르지도 못하고 바로 내린다면 일단은 지켜보거나 아니면 바로 2%가 되기 전에 손절을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일단은 지켜본다면 거래가 많기 때문에 2, 3% 빠질 때까지는 지켜봅니다. 일단 거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지지해주는 매수세가 한 번쯤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2% 빠졌다. 그러면 이 2% 빠진 상태에서 지지를 하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보통은 그렇거든요. 쭉 빠질 수는 없고 쭉 빠지면은 3%가 넘어가면 도저히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인다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좀 빠졌다가 좀 바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반등을 할 때 시초가를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반등 때 시초가를 지켜준다면 이게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는 거고 시초가 뭐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초가에도 못 미치게 올라가서 애매하게 반등한 다음에 또다시 매물이 쌓이고 눌린다.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1, 2%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봉이 시초가 이탈하면은 일단 시초가 매매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시초가잖아요.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시초가인데 이 시초가를 벗어난다는 것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왔다 갔다 내렸다 올랐다 아니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다가 시초가를 못 지켜주면 그냥 매도를 합니다. 어쩔 수 없고 이건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순간 빠르게 판단을 못한다면 이렇게 순식간에 마이너스 5%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판단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를 조금 이탈해도 계속 지켜보고 어떤 기미가 보일 때 손절.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내리고 반등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뭐 위에 매물대가 매물이 만주, 2만주 좀 납득이 안 되는 매물이 쌓였을 때 그때는 매도를 하는 편이고 좀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 같다. 호가창으로 분명히 매수 대기는 많은데 이거를 다 못 깎아먹고 계속적으로 물량이 추가된다. 야금야금 물량이 추가된다.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시장가로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매달 원금 10%에서 15% 수익이 나다가 작년 10월 그리고 이번 달 폭락장에 오니 답도 없네요. 시장 경험이 부족한 듯한데 매수 시에 분할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가시나요? 분할이시면 가격에 따른 분할이신가요? 횡보 기간에 따른 분할이신가요? 비중은 어떻게 해서 베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작년 10월도 그렇고 이번 달 폭락도 그렇고 아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클 겁니다. 이번 달 음봉만 하더라도 이 음봉이 상당히 크죠. 작년 10월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떴던 이 10월을 제외하고 최근에 떴던 봉에서 좀 가장 큽니다. 보시면 종가가 마이너스 8.5%고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을 제외한다면 가장 큰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일단 분할로 들어가시나요? 물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딱히 정해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 좋아 보이면은 한 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만약 분할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는 횡보하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시세를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줍니다. 시세를 줬는데 약간 눌립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량도 꾸준히 나오고 차트도 좋고 뭐 다양한 요소가 제 기준에 좀 괜찮게 보였을 때 이때는 약간 눌리거나 이 황금선 근처에서 횡보를 할 때 이때 절반의 물량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어떨 때 진입을 하냐면 이 고점을 뚫어줄 때 그때 진입을 합니다. 지금 오후장이라서 그렇지 오전장 기준으로 한다면 이 방법이 잘 먹힐 때가 많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눌림을 주었을 때 매수했다가 다시 이 고점을 뚫어줄 것 같으면 나머지 반 물량을 절반씩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다가 이 고점을 유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팝니다. 횡보 때 사다가 고점 올랐을 때 고점 근처에서 딱 고점에 사라는 게 아니고 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근처에서 사가지고 근데 고점을 못 뚫고 그냥 다시 무너진다. 이러면 그때 빠르게 팔아도 손실은 안 나거든요. 절반 물량을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때 항상 반은 좀 눌림에서 횡보해서 매수를 하고 나머지 반은 확실히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그때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점을 유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손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번 하락장 때 매수했던 종목이 회복을 못한 채 마이너스 30% 이상 빠져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 좋은 종목이라 생각해도 쿨하게 매수할 용기가 안 나고 눈여겨본 종목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만 있게 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뭐 모든 개미 투자자한테 좀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신이 보고 있는 종목이 날아가는 거 그거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자기가 놓친 종목은 절대 그거를 뭐 추격 매수하거나 추격 매수 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걸 보고선 너무 배가 아파서 여기서 100만원 벌 거 100만원을 못 벌었으니까 이 네페스에서 100만원 벌 걸 100만원 못 벌었으니까 이 YJ에 가서 벌어야겠다. 제대로 된 판단도 아닌데 여기 무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100만원 버는 게 아니고 100만원을 까먹습니다. 보통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놓친 종목을 보고 이렇게 이 놓친 종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좀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죠. 너무 배 아프고 너무 분합니다. 분명히 매수하려고 대기를 했었는데 그 매수 자리를 좀 놓쳐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고만 있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 그냥 다음 종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음에 내일에 뭐 또 다른 종목이 항상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로보로보 이런 종목이 이 한 종목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종목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눈여겨본 종목들이 날아오르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어떤 마인드로 매수를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제가 계획한 자리가 아닌 이상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매수를 한다 해도 원래 5천만 원 들어가려던 종목이 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렇게 시세를 안 주면은 뭐 5천만 원 들어갈 거 1,000만 원만 그냥 깔짝거리면서 들어가거나 계획했던 돈보다 작게 들어가면서 좀 작은 돈이라도 그렇게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과 다르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일이라도 다른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이고 칭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고 수익을 냈다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저도 당연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딱히 보답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게 마음에 드셨다면 그래도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 정도는 눌러주셨으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손절을 3% 지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눈을 팔다가 7, 8% 정도 빠지면 그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네, 손절이 제일 힘들고 주식을 하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손절에 대한 공략을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3%까지 일단 원칙상 3%까지 손실을 잡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가끔씩은 이 3% 이상 손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7, 8% 제가 7, 8%는 손절을 안 해봤습니다. 신규 상장 말고는 일반적인 그냥 시장에서 단타 치면서 7%까지 간 적은 없고 아무리 많아도 5%인데 그래도 3%에서 손실을 못하고 손절을 못하고 이게 5%까지 커졌다. 이럴 때는 이 5%까지 내리면 조금이라도 지지를 해주고 5%에서 3%로 좀 줄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지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5%라도 손절을 합니다.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간혹 가다가 5%로 손절했는데 그 5%에서 또 주가가 그 몇 시간 뒤에 보면은 그 주가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킨 거에 만족을 하고 뭐 손절을 하다 보면 다시 올라오는 종목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또 배 아프고 좀 아쉽고 이러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그 5% 빠졌던 게 10%, 15%,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완전 주가가 끝까지 빠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손절을 할 때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손실을 결정짓기는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공매도를 어떤 걸 보고 아시나요? 그리고 종목 선정을 어떤 걸 보고 하고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이밍은 제 재생 목록을 보시면, 제 유튜브의 재생 목록을 보시면 이 메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많이 영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뭐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드릴 테고 그 재생 목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공매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냥 HTS에 어떤 증권사든 간에 나옵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공매도를 치시고 이렇게 기관별 공매도 순위를 보시면은 이게 뭐 얼마나 공매도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시드머니 소액이었을 때 당일 단타 때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정적으로 10%씩 매수하는 그런 책 같은 내용 말고 진짜 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소액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말 그대로 500만 원이었고 그 500만 원으로 미수를 그냥 풀로 땡겨서 썼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마다 미수를 그냥 풀로 땡겨가지고 매수를 했고, 여기 보시면 미수를 체크하고 이 가능한 물량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 돼서 계좌가 없다고 뜨는데 이거 가능을 누르시면 자기의 예수금만큼 증거금이 설정된 만큼 전부 매수가 됩니다. 저는 500만 원대 그 전에 깡통을 찼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해서 500만 원으로 성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미수를 썼고 그때는 거의 비중 100%였습니다. 하루에 매매를 해도 한 종목을 매매해도 미수를 다 끌어당겼으며, 그래도 제가 시장에 운이 좋았는지 그래도 이 박스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의 영향도 좀 받았고, 그렇다 해도 완전 시장빨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하락할 때도 큰 수익을 받고 지금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운빨은 아니고 그냥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게 고점을 뚫어주겠다. 이때까지 제가 종목 선정을 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뭐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최대한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발을 뺍니다. 그냥 본전에 손절하는 게 많으면 길어야 2, 3%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소액으로 하면서도 처음에 그게 미수 풀로 땡기는 게 적응이 많이 안 돼서 그때 소액으로 미수를 쓸 때 단 1%만 올라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미수 그래도 그때가 그 지금 스펙트럼 플러스 증거금이라고 증거금 40% 종목을 30%로 쳐서 매수가 되는 그런 증거금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있었긴 하지만 제 계좌가 충족이 안 되어서 예수금이 증거금 40%를 2.6배에 매수를 해서 500만 원으로 2.6배 해봤자 10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그걸로 1% 떼면은 10만 원이거든요. 그 10만 원이라도 그런 마인드로 챙겼습니다. 10만 원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막노동을 하거나 그래도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려면 상당한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500만 원으로 단돈 5만 원이라도 벌어도 만족을 했고, 거기서 이제 잘 벌리니까 점점 미수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무조건 단타 비중은
거의 100%로 가져갔으면 뭐 종목을 한 개로 100%를 가거나 아니면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둘 다 50, 50 이렇게 그냥 미수가 가능한 금액만큼 전부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예수금이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될 때까지 그때도 미수를 썼습니다. 1억으로 가지고도 3억치 사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종목을 3억치 단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장발의 영향이 큽니다. 뭐 지금은 3억 가지고 무리하게 단타를 못 치죠. 하락장이기 때문에 만약 다시 이 월봉상 황금선 위에서 이런 상승장이 온다면 저는 이때도 3억으로 단타를 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뭐 예전에 예수금 쌓일 때 그때는 무조건 비중을 100%로 미수 풀로 땡겼지만 지금은 미수 풀로 땡기지 않고 하락장에서 최대한 조심을 하고 있고 나중에 대상승장이 온다면 그때도 그냥 미수 풀로 끌어서 쓸 예정입니다. 이 미수를 쓰고 비중을 얼마를 가져가는 것은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